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실화인데요. 70대 재벌 회장이 청소부로 변신해서 며느리감에 진짜 얼굴을 목격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른 아침 6시, 강남 대치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50층. 이곳에는 국내 최대 건설 기업 대성그룹을 이끄는 73세 회장 강철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강 회장이 옷장에서 꺼낸 옷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청소 작업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재산이 3조 원이 넘는 재벌 총수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강 회장의 외아들 강우진, 32살에 이 청년은 6개월 전부터 29살의 여성 한유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유리는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외모도 단정하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강우진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곧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석 달 전부터 수상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유리가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목격담들이었죠. 아파트 청소 직원들을 하인처럼 대하고 배달 기사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강 회장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본 한유리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거든요. 아들 우진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계속 들어왔고 내용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증언자는 한유리가 아파트 경비원의 뺨을 때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네. 강 회장이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유리가 사는 아파트에 청소 용역 직원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게. 예, 회장님께서 직접 그런 일을요? 비서실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진이의 평생이 걸린 문제야.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일주일 후 강 회장은 강대봉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서초구에 있는 한유리의 아파트 청소 용역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73세라는 나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강 회장이 월급을 절반만 받겠다고 하자 겨우 채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비서실장이 뒤에서 조율한 결과였지만요. 첫 출근 날 강 회장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일을 시키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기어다니며 닦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대걸레 사용법도 서툴렀고 청소 순서도 몰라서 동료, 청소 직원들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아저씨, 이 일 처음이세요? 50대 중반의 박정숙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손놀림이 너무 서툴러 보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박정숙 아주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7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주민분들은 어떤가요? 까다로운 분들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은 괜찮으신데요. 딱 몇 분만 좀 까다로우세요. 특히 박정숙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층에 사는 젊은 아가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강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7층이라면 바로 한유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성격이 좀 괴팍하세요. 우리 같은 청소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시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심해요. 마치 자기 하인처럼 대하신다고 해야 하나. 그 정도로요? 네, 저도 한 번은 그분한테 혼쭐이 났어요. 복도 청소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제 앞에서 휴지통을 발로 차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걸 다시 치우는 걸 보면서 비웃으시더라고요. 박정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아가씨 남자친구는 완전 정반대예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시거든요. 우리한테도 항상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 옮기는 걸 보시고 직접 도와주시기까지 했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 우진이었으니까요. 그런 착한 분이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사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아가씨가 남자친구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나 봐요. 오전 10시 드디어 강 회장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705호 문이 열렸습니다. 한유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죠. 강 회장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한유리는 처음에는 강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잊은 물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복도 바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요,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 바닥 좀 보세요. 물 자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강 회장이 바닥을 보니 확실히 대걸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청소 기술이 서툰 탓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 서툴러서요? 아저씨, 이 일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째입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청소를 하신 거예요? 한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강 회장이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낯설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다시 닦으면 뭐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아저씨, 몇 살이세요? 73입니다. 73이요. 한유리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 하세요. 진짜 요즘 청소 용역 회사는 아무나 다 뽑나 봐요. 돈만 아까운데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말이죠. 빨리 다시 닦으세요. 저 출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 넣을 거예요. 한유리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진이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인가?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유리는 강 회장을 볼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청소 도구 소리가 시끄럽다. 청소하는 시간대가 불편하다. 등등. 하지만 같은 층을 담당하는 박정숙 아주머니에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박 아저씨, 그 아가씨가 왜 아저씨한테만 더 심한 줄 아세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점심시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아저씨가 더 나이가 많고 약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50대고 여자지만 그래도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마른 편이시고 나이도 훨씬 많으시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서 괴롭혀요. 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유리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상대에게만 본성을 드러내는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 회장이 7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705호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 화가 난 상태였죠. 아저씨. 한유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강 회장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어제 청소하면서 우리 집 현관 앞에 놔둔 택배 상자 치운 거 아저씨죠? 택배 상자요? 아, 네.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갔습니다. 빈 박스아서. 누가 버리래요? 한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다고요. 대체 왜 함부로 남의 물건을 치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빈 박스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면 뭐해요? 이미 쓰레기차가 가져갔을 텐데. 한유리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집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못했어요? 아저씨, 그게 변명이 돼요? 한유리가 강 회장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계약서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져요? 아저씨가 수천만 원을 배상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유리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짝. 강 회장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너무 세게 때려서 강 회장의 얼굴이 옆으로 확 돌아갔고 입 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기 아가씨. 옆집에 사는 60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한유리가 할머니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저와 이 아저씨 사이의 문제예요. 할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놀라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유리는 다시 강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아저씨. 네. 제대로 사과하려면 무릎 꿇고 해야죠. 어서요. 한유리가 강 회장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강 회장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체가 드러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크게.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우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유리야. 우진이 반갑게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때 우진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은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유리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우진아. 이게. 한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말이죠. 방금 전까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부드럽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실수로 내 중요한 서류를 버려서.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저씨를 무릎 꿇게 한 거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거짓말.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다 봤어요. 저 아가씨가 먼저 아저씨 뺨을 때리고 강제로 무릎 꿇게 했다고요. 할머니, 한유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 아가씨는 평소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하인처럼 대했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야.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우진아,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한유리가 우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이번에는 박정숙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젊은이, 저도 이 아파트에서 청소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 아가씨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저도 여러 번 당했거든요. 아주머니까지.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네, 저를 아시나요? 나다. 아빠야. 순간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빠.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눈매와 코, 입 모양이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내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오늘 똑똑히 봤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은 명백했습니다. 회장님, 한유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한유리 씨, 방금 전 당신이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린 사람이 바로 당신 남자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대성그룹 회장입니다. 한유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요? 당신은 상대가 회장이냐 청소 분야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이군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집에 가자. 할 이야기가 많다. 네, 아버지. 우진이 비틀거리며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우진은 마지막으로 한유리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야. 아니, 한유리 씨. 우리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진아, 제발. 한유리가 소리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한유리 혼자만 남았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말이죠. 그날 저녁 강 회장의 펜트하우스. 아버지와 아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석 달 동안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내 여자친구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왜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다면 내가 믿었겠니? 아니, 믿고 싶어 했겠니?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한유리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내 앞에서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지.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어. 진짜 그녀는 오늘 내가 본 그 모습이야.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고요. 알아, 아빠도 다 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구나. 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한유리는 너한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지. 며칠 후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유리가 우진과 사귀기 전부터 이미 대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진이 자주 가는 카페와 헬스장까지 파악해서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던 것이었죠.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유리가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아들 공략 작전 성공. 진짜 순진해서 너무 쉬웠어. 크크크크. 대박. 얼른 결혼해서 재벌 며느리 되자. 응, 이제 내 인생 완전 꽃길이다.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편하게 살 거야. 강 회장은 이 대화 내용을 우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아니다, 우진아. 내가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한 달 후 한유리는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은 건 아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3개월 후 강 회장은 또다시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한유리 씨가 다른 재벌가 아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유신전자 회장의 차남입니다. 벌써 접근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유신전자 박 회장에게 전화 연결해주게. 회장님께서 직접. 그래. 같은 피해를 당할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지 않겠나. 강 회장은 박 회장에게 한유리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증거 자료까지 함께 보내주면서 말이죠. 박 회장은 깜짝 놀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결국 한유리의 계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재벌가 사이에서 그녀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재벌 2세도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우진은 서서히 상처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진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우진이 데려온 여성은 31살의 초등학교 교사 김미소였습니다.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부러 물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김미소는 재빨리 자신의 냅킨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옷에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달려온 직원에게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치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 회장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진짜였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김미소를 따로 만났습니다. 미소 씨, 우진이와 사귀는 게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됐어요. 대성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진 씨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성이야말로 진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1년 후 강우진과 김미소는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죠. 강 회장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유리가 강 회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회장님, 저 한유리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제가 회장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진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도 빕니다. 강 회장은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한유리의 변화가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비서실장 한유리가 정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게.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다. 6개월 전부터 주말마다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의 평가도 좋더군요. 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한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축하 화환만 보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화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 씨와 신부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한유리. 강 회장은 그 화환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유리가 정말 변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진과 미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 부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우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유리가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그래, 나도 봤다. 아버지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 약자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말이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진과 미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은 예전에 청소 일을 함께 했던 박정숙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박 아주머니.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회장님 덕분에 그 무례한 아가씨가 이사 가서 저희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아가씨 소식 혹시 아십니까? 아, 들었어요. 지금 다른 동네 요양원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도 안 받고 그냥 봉사로요. 강 회장은 놀랐습니다. 한유리가 정말 변했나 봅니다. 그리고 회장님, 저도 그때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회장님이 청소부 차림으로 계실 때 저는 그냥 불쌍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님이셨잖아요. 박 아주머니,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님이요? 회장님은 뭘 배우셨어요? 세상에는 박 아주머니 같은 착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요. 한유리 같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박정숙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손자 보러 가셔야죠. 손녀입니다. 박 아주머니. 아이고, 손녀라니 얼마나 예쁘실까요? 정말 예쁩니다.
나중에 우리 손녀가 크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손녀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진짜 사랑이 뭔지.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손녀가 강 회장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5년 후 한유리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요양원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정말로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우진과 김미소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났고 우진은 대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청소 직원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쓰고 경비 아저씨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의 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건 말이다, 우리 손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온단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께 예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해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착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한단다. 회장님이든 청소부님이든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래서 청소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 할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 뭐려? 내 아빠가 진짜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말이야. 손녀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78세가 되었다. 인생을 돌아보면 청소부로 일했던 그 석 달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때 나는 진짜 세상을 배웠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짜 인간의 가치를 배웠다. 한유리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가면을 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진이는 좋은 아내를 만났다. 미소는 진짜 착한 사람이다. 가식이 없고 진실하다. 우리 손녀들도 그렇게 자라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유리. 그녀가 정말 변했다면 다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88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한유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0살이 되어 있었고 요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유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유리 씨. 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으로요. 내 덕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진 씨는 잘 지내시죠? 네, 아주 행복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저는 결혼은 안 했어요. 제가 누군가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가족이에요. 잘하고 계시는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회장님은 저를 용서하셨나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니까요.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유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진과 미소, 그리고 세 손주들까지. 테이블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막내 손녀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구나. 우리 손녀가 제일 중요한 걸 배웠네.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란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부로 일했던 그 석 달, 한유리에게 당했던 모욕, 그리고 아들의 행복.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한유리는 처음에는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컸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부로 변신할 만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 꼭 설정해 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